오늘의 리딩 제목 실령님 있는 서점 마을오바 여름 작가 미야기 센야 페이지는 180에서 190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래를 지나는 도로는 35호 현도, 일명 산업도로라고 할 만큼 교통량이 많은 도로다. 비교적 대형 차량도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차를 잘만 선택하면 뛰어내리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았다. 그렇게 될 줄 알고 사쿠야가 더욱 속도를 냈다. 요미는 무릎이 덜덜 떨리기 시작해 거의 다리를 질질 끌듯이 겨우겨우 계단을 올랐다. 허벅지 근처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범인을 잡아야 했다. 사쿠야한테 더 이상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것도 싫으니까. 육교 위까지 올라간 요미는 고개를 들었다. 육교 중간에서 사쿠야가 남자가 들고 있는 기도서를 붙잡고 있었다. 이 자식아, 놓으라고 하잖아. 싫어. 이게 없으면 나는 절대로 못 뛰어내리게 하겠다는 듯이 사쿠야는 온입을 다해 기도서를 잡아당겼다. 하지만 남자도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요미는 어깨를 들썩이면서도 서둘러 두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남자는 갑자기 요미가 접근하자 초조한 듯 기도서를 더 바싹 잡아당겼다. 그때였다. 아! 책 두 권이 동시에 소리쳤다. 기도서가 두 책의 손에서 떨어졌다. 서로 비슷한 힘과 힘이 맞부딪힌 탓에 튕겨나가듯이 하늘에서 아래로 떨어져 내려가는 신령님의 마오로 책. 떨어지는 곳은 자동차가 오가는 도로. 문득 요미의 내리에 서점 사장 앞에서 봤던 신비한 소년의 모습이 떠올랐다. 동시에 나라부의 말이 되살아났다. 마오로 측에도 죽는다는 개념이 있어. 심하게 파손되거나 열화가 심해지면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어버리지. 신령님의 본체도 분명 마찬가지다. 책은 무크로 책이 되고 그 소녀는 죽는다. 그리고 신을 잃은 사쿠야는 육체를 얻을 수 없게 된다. 매일 열심히 기도했지만 사쿠야의 소원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버린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요미는 이미 달리고 있었다. 지쳐서 비명을 지르고 있던 다리도 공기가 부족해 괴로워하던 배도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다. 온 힘을 다해 떨어져가는 신령님의 마오로 책을 향해 손을 뻗었다. 몸이 육교의 난간에 닿았다. 뻗은 팔, 그 손끝에 마오로 책이 닿았다. 요미의 오른손이 작은 기도서를 붙잡았다. 다, 다행이야. 아, 빙글 시야가 뒤집혔다. 마치 철봉을 잡고 회전하듯이 배에 부딪힌 난간이 받침점이 되어 발끝이 지면에서 떨어져 하반신이 공중에 붕 떴다. 난간에 손이 닿지 않았다. 떨어진다. 요미는 그렇게 생각했다. 아, 이젠 틀렸어. 어서 잡아. 포기하려던 순간 눈앞에 검은 바탕의 금색과 나선 장식이 들어간 아름다운 책이 보였다. 요미는 순간적으로 왼손을 뻗었다. 책을 잡았다. 둥실하고 몸이 위로 올라갔다. 왼손의 끝을 보니 요미와 마찬가지로 책을 붙잡은 사쿠야가 요미와 자리를 바꾸듯이 공중에 떠 있었다. 젠장. 공중에 내던져진 사쿠야가 작게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요미의 귀에 도달했다. 사쿠야와는 반대로 요미의 몸은 육교 위로 되돌아갔다. 요미의 눈앞에서 사쿠야와 사쿠야의 본체인 책이 아래로 떨어졌다. 사쿠야. 내던져져 엉덩방아를 찍은 요미는 기도서를 안고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벌떡 일어서 육교의 난간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아래를 봤는데 숨이 멎었다. 아래는 인도였다. 그곳에 책이 떨어져 있었다. 사쿠아의 본체다. 사쿠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요미는 여름인데도 가슴 근처가 급속하게 식어갔다. 눈앞의 광경에 저도 모르게 입을 감쌌다. 눈을 뜨고 보기 힘든 광경이었다. 떨어진 충격으로 사쿠아의 본체에서 찢어진 페이지가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찢겨나간 맷장이 근처에 무참하게 흩어졌다. 바람에 흔들리는 흰 종이가 요미 눈에 새겨졌다. 요미! 그때 나라부와 토지가 육교 위로 올라왔다. 멍하니 서있던 사전 남자가 사람이 등장하자 도망치려고 했다. 토지, 저 녀석이야. 알고 있습니다, 도련님.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토지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민첩한 속도로 남자를 쫓아갔다. 나라부가 난간에 기댄 뒤 움직이지 않는 유미에게 다가갔다. 유미, 사쿠야는? 그 말을 들은 유미는 나라부에게 기도서를 억지로 떠넘기고 튕겨나가듯이 그 옆을 빠져나갔다. 육교의 계단을 구르듯이 인도를 향해 뛰었다. 뛰고 또 뛰었다. 부탁이야. 제발. 눈안이 뜨겁고 가슴이 찢어질 듯 괴로워서 정신이 혼미했다. 요미는 발견한 사쿠아의 본체를 안아 올렸다. 그리고 이리저리 흩어진 페이지를 걸어 모았다. 사쿠아의 아름다웠던 표지도 지면에 충돌한 충격인지 상처가 나고 말았다. 사쿠야, 제발 대답해줘. 그 자리에 주저앉은 요미는 기도하듯이 그렇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몇 번을 불러봤지만 안에서 사쿠아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요미는 머리가 새하얘졌다. 몸이 차가워졌다. 폐가 떨려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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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지. 요미, 나, 나라부씨, 사쿠야가, 사쿠야가. 뒤를 쫓아온 나라부를 보고 요미가 눈물을 왈칵 쏟았다. 사쿠야가 망가져 버렸다. 상처 하나 입히지 않겠다고 소중히 간직해온 본체가 너덜너덜해져 버렸다. 불러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 험한 말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다. 나라부씨, 어쩌면 좋죠. 저 때문에 사쿠야가 죽어. 요미, 진정해. 나라부가 강하게 양쪽 어깨를 잡자 요미는 깜짝 놀랐다. 눈물로 흥건히 젖은 요미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나라부가 타오르듯이 말했다. 책은 어때? 네? 무거워? 아니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가벼워. 그 말을 듣고 요미는 품 안의 사쿠야 본체 의식을 집중했다. 가볍지 않아요. 묵직해요. 그럼 괜찮은 거야. 사쿠야는 아직 이 안에 있어.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아, 부크로 책은 가볍잖아. 그 말을 듣고 요미는 그제야 기억이 떠올랐다. 무크로 책은 안이 텅 빈 것처럼 가벼웠다. 그 사실을 깨닫고 요미는 살짝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금 품 안에 있는 책은 아직 살아있는
마오로 책이다. 사쿠야는 아직 살아있다. 그런 실감이 나자 요미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졌다. 사쿠야를 아직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범인은 토지가 어떻게든 할 거야. 일단 우리는 사쿠야의 본체를 서점으로 옮기자. 나라부가 손을 내밀어 주었다. 네. 요미는 사쿠야를 오른팔로 사쿠야를 꼭 안은 채로 나라부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요미야 공원의 육교에서 마오르 서점까지는 빠른 걸음으로 5분 정도 거리였다. 요미야 나라부는 어두운 서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테이블의 전등에 불을 켰다. 어둠 속에서 오렌지색 빛만이 희미하게 테이블을 비쳤다. 요미는 테이블 위에 사쿠야의 본체를 내려놓았다. 상처 입은 본체와 찢어진 페이지를 늘어놓았다. 찢어진 페이지를 모두 회수하는데 성공한 듯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라부 씨, 고쳐주세요. 사쿠야를 살려주세요. 아니, 이걸 고칠 사람은 요미, 너야. 네? 생각지도 못한 대답에 요미는 난처 한 듯 나라부를 마주보았다. 제가요? 사쿠야는 날 싫어하거든. 그 곤충 도감을 고치지 않아서 말이야. 안을 보는 것도 본체를 만지는 것도 나한테 허락하지 않았어. 하, 하지만 지금은 그런 소리를 할 때가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유미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쿠야가 이렇게 말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망가지면 유미한테 고쳐달라고 할 거야. 라고. 유미는 곤충도감을 고쳤을 때 사쿠야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려 보았다. 수리가 필요해지면 그런 만약의 사태가 늘 가정할 대화였다. 절대로 망가질 리가 없다고 단언하면서도 사쿠야는 말했다. 너한테 고쳐달라고 할게. 약속. 그래, 분명히 약속했다. 설마 그게 진심이었다니. 근데 제가 과연 할 수 있을지, 전 아직 완벽하게 고치지 못하는데. 괜찮아. 사쿠야가 널 인정했으니까 그 녀석이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겠다는 말을 한 건 처음이야. 나는 그 녀석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요미, 부탁이야. 이 녀석을 살려줬으면 좋겠어. 나라부가 마치 남동생을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형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을 보고 요미는 고민했다. 아니, 망설이고 있을 때가 아니야. 주먹을 꽉 쥐고 각오를 다졌다. 해볼게요. 제가 사쿠야를 살리고 싶어요. 사쿠야가 자신을 인정해 주었다. 자신을 인정했기에 자신에게 부탁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다. 그 마음에. 요미는 나라부에게 보수 작업에 관해 의견을 물었다. 나라부가 말하기엔 표면의 상처는 종이섬유와 풀을 섞어 묻으면 괜찮을 거라고 했다. 단 문제는 아니었다. 다행히 제본 자체는 무사한 듯 했지만 열어보지 않고서는 페이지가 얼마나 파손됐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안을 확인해 봐줄 수 없는지 물었지만 나라부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사쿠야한테 혼날 거야. 죽어도 안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싫어하다니 왜죠? 잘 모르겠지만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지도 모르지. 왜 그렇게 보여주기 싫어했는지. 그럼 나는 범인 쪽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올게.
혹시 안을 보고 어떻게 고칠지 모르겠으면 전화해줘, 요미. 그럼 잘 부탁해. 그렇게 말을 한 뒤 날아보는 요미를 격려하듯이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사당의 신령님의 마을의 책을 돌려놓은 다음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서점 밖으로 나갔다. 아마 토지에게 연락하는 거겠지. 타악 하고 문이 닫히자 서점 안은 다시 매우 조용해졌다. 마음에 타는 나라부가 요미에게 건네받아 주머니에 넣어 데리고 가버렸고 책장에서 빠져나온 마오로 책도 오늘은 한 권도 없었다. 좋아, 해보자. 자신에게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요미는 폐 안의 공기를 모두 내뱉었다. 도구를 한 것으로 모은 다음 사쿠야의 본체 앞에 의자를 놓고 자리에 앉았다. 사쿠야, 안을 좀 볼게. 일단 양해를 구한 뒤 요미는 살짝 사쿠야의 본체를 열어보았다. 그리고 아... 아... 예상치 못했던 것을 본 요미는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다. 책 안은 새하얀 백지였다. 아무리 넘기고 넘겨도 글자나 그림은커녕 얼룩 하나 없는 흰 종이. 찢어져 떨어져 나온 페이지를 바라보았다. 책에는 새하얗게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가 있는데 그런 페이지가 찢어져 나온 것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건 여분의 페이지가 몇 장이나 있을 리가 없었다. 사쿠야의 안쪽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백화점 위쪽에 있는 서점에서 본 백지책처럼. 텅 비었다. 문득 사쿠야의 말이 들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너 텅 빈 사람은 아니었구나. 사쿠야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이걸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야? 물어봤지만 사쿠야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요미는 새하얀 페이지를 보고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책에게 있어 아무것도 기록되지 있지 않다는 것은 텅 비었다는 것. 사쿠야는 자신을 텅 비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요미에게 그토록 시비를 걸었던 것이다. 사람에게는 적성이 있다고. 사쿠야는 말했다. 적성이 없는데 발버둥을 치는 요미를 보고 열불이 난다고 말했다. 이럼으로써 오늘의 리딩이 끝나게 되었습니다.